미러 후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보신 분들은 예매하러 가시고요. 미러를 다 봤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스포를 막 할 테니까 보신 분들만 보세요. 제가 오랜만에 본 너무너무 재미있는 연극이었어서 엄청 기립박수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박수를 못 치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서운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제가 뭐가 재밌었는지, 왜 재밌었는지 이런 것들 별로 분석은 안 할 거고요. 왜냐면 공연 보면서 벌써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요. 그래서 이제 머리를 별로 안 쓰고 싶고 후기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결혼식을 보러 간 거였어요.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잖아요. 이렇게 그 공연장에도 이렇게 방명록 깔아놓고 웨딩 사진 막 마로니에서 찍은 거 막 쫙 깔아놓고 우리한테도 하객룩 같은 거 입고 오라 그랬잖아요. 저는 공연 볼 때 굉장히 추레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. 편하게 입고 관극에 집중해야 돼가지고 근데 하객룩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공연을 보러 갔죠. 저는 이제 만반의 결혼식을 볼 준비를 하고 막 신부 입장할 때 박수를 막 쳐주고 도대체 이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근두근 하면서 공연을 딱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연 시작한 지 한 5분도 안 돼서 막 밖에서 막 사이렌 울려 막 배우가 들락날락 하더니 우리한테 엄청 진지한 얼굴로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. 돈을 많이 내고 오긴 했지만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건 아니었는데 엄청 위험한 곳이니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셔도 됩니다. 이러는 거예요. 너무 무서웠죠.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었어요. 첫 번째는 제가 관몰입해서 실제로 조금 무서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재밌다.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고 보니까 나는 실제로도 결혼식 극인 줄 알고 예매하고 갔는데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을 위장한 문화부의 검열을 받지 않은 불법 연극 뭐 이런 거 이제 올리는 곳이었고 우리는 이 극이 문화부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보러 간 위험한 관객이자 동지, 공범자 뭐 내지는 이런 게 돼버렸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랑 내가 우린 이제 같은 배를 탔다. 저 사람들 잡혀가면 나도 잡혀가는 거구나. 이제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공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 공연의 텍스트 자체도 되게 재미있었어요. 왜냐하면 되게 오랫동안 러닝타임도 되게 길잖아요. 연극인데 130분짜리잖아요. 러닝타임이 진행되는 동안 재미는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게 만들었거든요. 그러다가 공연이 진짜 엄청 막바지에 됐을 때쯤 아덤이 왜 이런 극을 써내려 갔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, 이 배우들이 지금 내 앞에서 왜 결혼식을 가장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극을 우리한테 보여주는지가 후반에서 갑자기 와랄랄라 이렇게 풀려버리잖아요. 그래서 그 구조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처음에는 아덤이 되게 멍청한 것 같잖아요. 막 몸도 이렇게 하고 있고 막 표정도 약간 눈썹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엄청 불쌍하게 말도 막 더듬더듬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첼릭은 3피스 수트에다가 금 안경 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멋있게 덩치도 약간 커 보이게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일장 연설을 늘어놓잖아요. 그래서 이 그걸 초반에 보고 있으면 마치 그 첼릭이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어요. 저는 아덤이 쓴 극은 우리가 실제로 봐도 그 극은 별로잖아요. 그 아덤이 쓴 제9층이 대학로에 올라오면 보실 거예요? 안 보실 거잖아요. 막 부르기 이만큼씩 쓰고 안 보실 거잖아요. 저도 그럴 거거든요. 저게 무슨 극이야. 저거는 그냥 옆집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것 뿐이잖아. 예술은 그 첼릭이 말한 대로 그렇지 플롯도 있어야 되고 주인공이 성장도 해야 되고 뭔가 깨달음, 뭐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어야 되지.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는데 볼수록 조금 찝찝해. 첼릭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구려. 기분이 나빠. 근데 나도 아덤이 됐나? 뭔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. 근데 기분이 나빠. 뭔가 중간부쯤에는 이제 이런 감상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첼릭이랑 그 백스랑 그 무슨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대화하는 그 장면, 그 다음에 취조실 장면, 그리고 마지막에 두둥 캐스팅 보드에 없던 배우가 두둥 등장하면서 그동안 내가 느껴왔던 이 찝찝함이 한 번에 막 촥 해소가 되잖아요. 저 정말 심장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. 캐스팅 보드에 없는, 스케줄표에 없는 배우가 나왔다니까요? 엄마야. 그러면 그 사람 만약에 하여튼 그 3명 있잖아요. 캐스팅 보드에 등장하지 않는 배우. 이 3명을 다 보고 싶어서 제가 좀 열심히 미러를 보고 있는데 아직도 2분밖에 못 봤습니다. 이 3분을 다 보려면 캐스팅 그 스케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다 만날 때까지 자만추할 수밖에 없잖아요. 와, 그때 진짜 너무 재밌어서 심각한 장면이라서 웃지는 못하고 이렇게 속으로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거든요.
이제 어쨌든 나는 관객이고 나는 대학로에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이니까 완전 잼극 이거 나가면 친구들한테 다 추천해야지 막 두근두근 이런 반전이 그래서 그렇게 다들 시시하고 있었군 막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캐스팅 보드에 없는 첼릭이 등장해서 우리한테 손 머리 하라고 그래서 우리도 다 이렇게 하고 옆 사람 얼굴 쳐다보라고 옆 사람 얼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유치장 동료라 그래서 저는 그때 실제로 옆에 있던 관객분이랑 약간 서로 이렇게 연민, 동지애 뭐 이런 뉘앙스의 눈빛 같은 것을 조금 주고받았거든요. 그리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잖아요. 아직 커튼콜을 안 했는데 일어나서 나가라고 한다고요. 근데 막 관객들이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? 진짜? 웅성웅성 진짜 웅성 진짜 나가? 어리둥절한 상태로 나가서 로비에서 생각해보니까 우리한테 박수를 못 치게 하고 이렇게 쫓아내는 것까지가 우리를 과몰입하게 하는 장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. 그 공연장 이렇게 계단 나올 때는 어리둥절 이렇게 하고 있다가 로비에 나와보니까 이런 각극에 박수를 못 쳐주다니. 그래서 아트원 아시죠? 아트원 그 지하 4층에서부터 1층까지 올라오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제가 올라온 동안 계속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. 극장에서 박수를 못 쳐서. 그랬던 재미있는 연극이었습니다. 일단은 1월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 관객을 몰입시키고 관객이 그냥 잠깐 참여했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극 전체에서 관객한테 어떤 역할, 공범이라는 역할을 우리한테 부여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 관객이 입장할 때부터 퇴장하는 그 순간까지 늘 생각하고 연출했다는 점, 커튼콜을 없애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는 점, 뭔가 이런 점에서 미러의 재미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. 저도 그 점을 가장 인상 깊게 꼽았습니다. 아까 말했던 그 첼릭에 대한 인상 변화 말고도 저는 아덤이 어쨌든 첼릭도 2명이고 아덤도 2명 나오잖아요. 진짜 첼릭, 가짜 첼릭, 진짜 아덤, 가짜 아덤이 나오는데 그 아덤 2명의 차이도 되게 재밌었어요. 아덤 역할을 하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 그 아덤, 우리가 극의 대부분을 보는 그 아덤은 바보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첼릭 옷 입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장갑 탁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 아덤은 굉장히 똑똑하고 멋진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. 저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약간 이걸 말로 정리하고 싶은데 정확히는 정리가 안 된다 하고 있다가 제가 이 프로그램북을 사서 읽으면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아덤은 제9층을 써서 그것을 문화부에 제출했을 때는 이걸 왜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사실은 자기도 몰랐어요. 그러니까 걔는 나한테 들려오는 이 이야기를 왠지 써야 할 것 같고 이걸 왠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와요. 그 감각은 하지만 아직 사유하지는 못하는 그런 아덤이라고 나오거든요. 여기 연습일지인가? 거기 보면. 그래서 그 우리가 보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 아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냥 본능적으로 감각해서 그걸 해내는 아덤인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봤던 그 버스에서 탈출하고 배우들 모아서 이렇게 우리 앞에서 결혼식을 가장한 연극을 올리는 이 극단의 대장격인 이 아덤, 실제 아덤은 사유하는 아덤이라고 나오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 아덤한테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금 제 안에서 명료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. 대사 중에서 제 마음에 확 꽂힌 대사가 2개 있었는데 구조가 똑같은 대사 2개가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. 둘 다 첼릭의 대사였는데 타협은 타락이 아니야 라는 그 대사였고요. 그게 첼릭의 어떤 나쁜 면모?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려는 면모를 보여주는 거긴 한데 어쨌든 맞는 말이잖아요. 나는 그 대사에서만큼은 첼릭한테 굉장히 공감했어요. 우리 다들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잖아요. 그리고 내가 타협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쉽게 용서가 되지만 어떤 것들은 또 용서가 잘 안 되고 내가 미워지기도 하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첼릭이 자기 스스로 타협은 타락이 아니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그래 우리도 어느 정도는 타협하고 사니까 모든 타협이 다 타락은 아니야. 물론 저만큼 타락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타협은 타락이 아니지 라고 공감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삶에서 마주하는 그 많은 타협들 중에 어떤 것은 내가 타락해가는 과정이 아닌가? 라고 하면서 자기를 좀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대사였고 그게 라임도 딱딱 맞아가지고 굉장히 재밌었고요. 똑같은 대사 중에 거울은 그림이 아니야 라는 대사가 있어요. 거울이 여기 있죠? 거울. 거울은 그림이 아니야 라는 그 대사를 들었을 때 왜 이 연극의 제목이 미러여야 하는지 그리고 첼릭이 거울은 그림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아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우리가
그 첼릭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아덤이 만들어내는 거울, 그러니까 거울처럼 똑같이 현실을 써낸 이 극은 예술이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첼릭의 대사를 듣고 깨달았어요. 그래서 첼릭이 자기의 삶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왜 이렇게 분노했는지, 왜냐하면 이게 첼릭이 처음에 말하기를 이건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작가의 의도도 없고 라고 했지만 분명히 아덤이 감각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했고 그거 우리한테 보여줌으로써 어떤 누군가의 첼릭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리고 이 미러라는 연극을 보는 우리가 무언가를 느꼈고 이런 것들을 이 대사, 거울은 그림이 아니야 라는 대사에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이걸 듣자마자 어머 명대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결국 이 미러라는 극은 현실을 그대로 쓰지만 플롯도 있고 우리한테 메시지도 있고 우리가 느끼는 바도 있고 그 중간에 등장인물이 아덤이 성장을 하기도 하고 첼릭이 좋아할 만한 연극인 것 같습니다. 첼릭이 미러를 보면 되겠네요. 첼릭씨 미러를 예매하세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